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예, 비가 많이 옵니다. 예, 비 올 때는 이제 텃밭에 나가서 아침에 일을 못하고 좀 이따 닭밥 주러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선뜻 못 나가고 어제 텃밭 갓씨앗 좀 심으려고 청갓 일구다가 보니까 고구마 능쿨을 이렇게 옮기는데 그 밑에 이렇게 두 개가 이쁘게 노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왔어요. 지금 텃밭 그 고구마 줄기 속에 이 노각이 막 들어가서 여기저기 아마 이게 열매를 맺힌 것 같은데요. 다 두지지도 못하고 어제 눈에 띄길래 따왔어요. 이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서 노각 오이 무침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향기가 굉장히 상쾌하죠. 노각 오이. 이거 껍질 벗겨서 속을 파내고 썰어서 왕소금에 좀 절궜다가 물기 꾹 짜가지고 고춧가루 파마늘 넣고 조물조물 묻혀 놓으면 아삭아삭하고 맛있죠.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놨다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거를 깨끗이 닦아서 껍질채로 씨채로 갈아요. 믹스기에 갈아서 한 잔씩 마시면 주스 대용으로 좋다고 하네요. 뭐 다른 거 좀 섞어도 되고. 노각에는 이 노란 거 이런 호박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몸에 노폐물도 빼고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혈액이 얼마나 깨끗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칼슘 섭취도 좋지만 거기 보충해서 비타민C 이런 채소,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잇몸이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내려앉고 상하는 병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비타민C 채소, 과일 안 먹는 사람들 어느 날 보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다 보면 이빨이 전부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음식에는 관심이 많고 건강을 잘 챙기는데요. 바깥 분들께서도 좀 여자들 말도 좀 듣고 음식든 이런 거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챙겨줄 때 알아서 드셔야 노년이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세고 자기 주관에 맺혀서 남의 얘기 안 듣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노후가 좋지 않아요. 특히 나이 먹을수록 나무 얘기도 좀 듣고 정보도 요즘 유튜브에 가면 정보가 많잖아요. 건강에 대한 상식 이런 거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 관리든 몸 관리, 건강 관리든 재산 관리든 야무지게 잘해야 노후에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앞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지인을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 60대고 이제 65세 되면 노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어린 자식들 잘 거두고 자식한테 젊은 날 자식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노후에는 자식이 이제 든든한 나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세대도 아마 한 50%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착각이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자식들도 옛날처럼 내가 커서 부모를 모시고供養해야지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젊은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바쁘고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자수성가 하려면. 그러다 보니 부모님을 만날 시간도 없지만 자기 인생 책임지기도 힘든데 자, 요거는 좀 잘게 쳐서 닭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닭들이 못 먹는 게 없어요. 자, 이거 이제 이거 좀 잘라서 씨를 이제 좀 꺼내려고 합니다. 씨를 좀 꺼내야 돼요. 씨를 파고 썰어야 돼요.
씨. 옛날에 이 씨를 우리 어머니가 파가지고 싱싱한 거는 먹으라고 주고 했는데 그때 시원하고 오이 속이 시원하고 향기가지고 맛있어요. 어머니가 이걸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서 파가지고 주면서 맛있지 먹어봐라.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주셨어요.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요양원으로 가잖아요. 요양원. 근데 우리 주위에 요양원과 노인에 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한 일례로 저희 동네에 한 50대 후반인가? 그 나이에 베트남 처녀 한 30살이는 닭 줄 거예요. 30살 차이 나는 베트남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둘 연년생을 낳았는데 그때만 해도 50대 후반 60 초반만 해도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선글라스 끼고 일도 하시고 아주 건장하셨어요. 굉장히 밝고 쾌활하시고. 그리고 그 아저씨 말로는 젊은 날 사우디 가서 일해서 그 고생해서 번 돈으로 그 당시 평당 10,000원 하는 논을 10,000평을 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이 10,000평 있고 우리 동네 이제 이분이 농사 지러 오고 인근에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아파트 얻어서 거기서 부인하고 살면서 좀 농사 지러 이 동네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결혼했으면 시골로 들어와서 농사 지면서 마누라하고 같이 살아야지 왜 아파트 사냐 하는 얘기도 했는데 이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분이 뭐 넘어졌대나 풍이 왔대나 그러면서 농사를 못 짓고 아파트에 들어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화를 좀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이사 왔을 때 시골집 수리할 때 또 데모도 일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이분이 뭐 우리 그 목수하고 같이 일하는데 보니까 땅 사람 키 그때 수도를 묻는데 사람 키만한 높이를 그냥 파더라고요. 삽으로 굉장히 힘이 좋으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그 본인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장가를 잘못 간 것 같다. 노후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들었어요? 했더니 난 누구라 얘기는 안 해. 부인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부인이 좀 나이 차이 나서 힘들다 소통이 안 되고 근데 그분이 선택한 운명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대학 다니고 아버지를 그들도 보지도 않고 부인은 이제 공장에 가서 일하러 간대요. 근데 밤늦게 오고 이분은 몸도 안 좋아서 바깥에 아파트에서 내려오지를 못한대요. 한쪽 팔 다리가 시원찮았어. 집 안에서만 그동안 하시나 봐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라면밖에 없고 그래서 혈압도 있고 중풍이 있는데 약은 드시고 사세요 그랬더니 약도 안 먹고 있대요. 근데 약은 왜 안 잡수냐 했더니 마누라가 일 다녀서 바빠서 갈 시간이 없대요. 아유 몸도 성치 않는 분이 약도 못 챙겨 드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이분이 목소리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었고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그 젊은 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논이 10,000평이나 있고 재산이 있는데 지금은 논값도 많이 올랐죠. 소문에는 부인 차 사줘서 다닌다고 이분이 그래서 마누라가 아무래도 이상해 바람이 난 것 같아. 회사 직장 상사랑 바람 난 것 같고 그리고 구박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아저씨 그러면 차라리 요양원으로 가세요. 요양원 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 잡숫고 거기 가면 사람들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가세요. 이분은 아파트에서 갇혀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애들 학교 갔다가 늦게 오고 뭐 자기 신경도 안 쓰고 마누라도 그러니까 목소리에 보니 힘이 없고 얼마나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이라도 가세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벌써 3군데나 갔다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요양원 갔는데 옆에 노인들이 막 똥을 싸면은 번갈아서 똥을 싸면 냄새도 힘들고
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니까 우울증 생겨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왔더니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를 쳤대요.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3군데를 다녀왔는데 지금도 마누라는 가라고 난리치고 또 찾아보고 있대요. 새로운 곳을. 그래서 제가 딱또 그랬어요. 아저씨 젊은 날 일해서 재산도 많이 모아놓고 땅도 있는데 요양원도 좀 좋은데 시설이 좋은데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을 갖고 가면은 좀 좋은데 가서 독방 생활하면서 주는 음식 먹으면서 간호받으면 살 수 있어요. 죽을 때 돈 다 갖고 가는 거 아닌데 아저씨 논하고 얼마 남았어요? 재산 그랬더니 논이 한 6,000평이 남았대요. 팔아먹고. 그럼 아저씨 그거 절반이라도 뭐 자식 주고 싶으면 주고 부인하고 살라고 주고 나머지는 처분해서 형제나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알아봐 달라 해서 좋은 데 시설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좀 말은 뭐라 계시길래 그럼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아유 너 그렇게 하려면 신경 쓰잖아. 나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들어. 나를 챙겨주는 고마운데 이러고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 학대인지도 몰라요. 방치해놓고 잘 먹이지도 못하고 현대판 고래장이잖아요. 그래도 실버타운이나 이런 요양원은 좀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서 경제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을 때 한 70살 넘었어 75세나 80 되기 전에 내가 좋은데 골라서 가야지. 돈 적게 들고 한 데는 열악하죠. 여러 사람이 한 방에 자면서 그 환자들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 다 맡고 또 죽어가는 거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정신건강, 몸건강, 재산관리, 경제관리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잘랐는데요. 여기다 이제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겠어요. 이렇게 절고 놓으면은 물기가 좀 빠져요. 안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는데 물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저씨는 그나마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고 정신은 말짱하더라고요. 아직 치매가 안 온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아직 판단력이 있고 자기 주권이 있으니까 마누라나 가족이 그 열악한 요양원에 보내도 적응 못하면 집에 보내달라고 의사표현하지만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중증 환자건 아니면 치매가 오면은 아니 등급 판정 받아서 치매 환자라 그러면은 자기 권리가 없어져요. 막말로 보호자가 뭐 가족이 되겠죠. 뭐 그런데 요양 열악한 데 보내놓고 뭐 못 나오게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양원을 안 가고 요양병원을 갔대요. 근데 그 자식이 잘못 생각인 거예요. 요양병원에는 좀 병원 시설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지내기가 좋은가 해서 의료수질이 좋은가 해서 보냈는데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그야말로 많이 오잖아요. 누워있는 환자들. 근데 그걸 모르고 보냈더니 이 환자는 그래도 걸어다닐만 했나봐요. 치매는 오고 그래도 몸도 안 좋아도 그랬더니 막 돌아다니려고 그러니까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집에 보내달라고 난동 피우니까 결국은 쇠사슬로 묶어놨더래요. 근데 아들이 갔는데 아버지가 나 풀어달라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소리 듣고도 예민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술에 의지하면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는 분도 봤습니다. 이게 이 정보와 지식이 중요해요. 나이 먹을수록 뭐 돈이 필요하냐 뭐 내 자식이 알아서 어떻게 해주겠지. 자식 절대 믿지 말고 자식 의지할 생각 마세요. 자식은 낳아서 키워주는 책임밖에 없어요. 부모가. 그 자식한테 요즘 현대에는 의지하려는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마음에 상처받고 누가 요즘 돈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로 보내려고 하겠어요. 정말 뭐 자식들이 이렇게 절고 놓을게요.
자식들이 경제력이 있고 효심이 깊었어.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젊은 날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덜 먹고 덜 쓰고 내 자식한테 덜 쓰더라도 내 부모는 좋은 데 보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응? 아무나 저기 돈 덜 들어가는데 근데 뭐 본인이 한 6, 70만 원 되고 정부에서 한 그 정도 대주는 그런 데는 최하예요. 최하빨이. 당연히 내 개인 독방을 쓸 수가 없고 저기 단체에 있는 방 나이 먹은 사람들 여러 명 있는 데 가서 지내야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자식한테 그냥 가진 거 다 주고 자식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안 됩니다. 자식들 인생 바쁘고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개척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지인하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막 자식한테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연연해서 내 자식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자식한테 돈을 주고 싶지 다 늙어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내 배우자한테 죽기 전에 편안하게 지낼 곳 시설 좋고 돈 많이 들어간 데를 찾아 보내려 하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내 배우자를 챙겨주는 사람도 있겠죠. 정이 깊거나 정말 사랑한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식한테 더 주고 싶지. 그래서 참 이게 작은 이게 다져줘야 돼요. 크면 잘 못 먹더라고요. 요즘 오이, 노각, 오이, 가지 이런 거, 호박 이렇게 많이 다져주네. 옥수수도 다져주고 물렸다가. 닭밥입니다. 이거 닭밥. 오늘은 비가 와서 풀도 못 뜯어주고 감도 주워 주기 어렵겠네요. 비가 왔어. 비가 안 와야 떨어진 감도 좀 주워주고 하는데 오늘은 사료하고 이것만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노후 준비 단단히 합시다.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날까지 건강에 움직이고 살다가 그냥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자다가 가는 자연 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평소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생각은 간단하게 좋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편안하게 살다 가는 일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마음고생할 일을 만들지 않고 살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인연 맺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아무나 잘못 만나서 해픈 인연 맺으면 나중에 큰 고생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진실이 아닌 사람에게 진실을 퍼붓지 말라. 그런 가벼운 사람들에게 잘못 인연을 맺으면 마음고생 수두룩하게 한다고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인연은 신중하게 맺어야 됩니다. 스쳐갈 인연과 그냥 신중한 인연을 구별해야 되고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굳이 인연을 맺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친구든 뭐든 가족이든 그냥 내 몸 건강하게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고생 안 하고 근심증 없이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꽃꽃아들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 날 또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